아이작 뉴턴이 거인의 어깨라는 유명한 명언을 인용했을 때 상상했던 것처럼 현대 문명은 우리보다 앞서온 문명들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메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잊혀진 문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사에서 잊혀진 10개의 문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티안 문명은 초기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26세기부터 기원전 18세기경까지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문명으로, 이 지역의 초기 도시정착민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존재는 기원전 24세기 아카디아 서령문자 석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들이 기원전 23세기에 도착한 그 유명했던 히타이트 문명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지역의 토착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문화는 서서히 합쳐져 히타이트인들이 다양한 하티안 문명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알라카우육과 하투사 등 가장 큰 히타이트 정착지 중 상당수는 원래 하티안 문명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만의 언어는 있었지만 하티안 문자의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파트너와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하티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히타이트가 하티안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수용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히타이트의 귀족 통치하에 있는 동안, 수세기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다수민족으로 존재하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소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포텍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초로 농업과 문자 체계를 사용한 문명 중 하나였던 이들은 북미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도시 중 하나인 몬테 알반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대 25,000명의 시민이 거주했으며 1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몬테 알반에서는 사제, 전사,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하층민을 지배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많은 문명과 마찬가지로 자포텍은 전쟁, 외교, 조공을 통해 주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 문명의 갑작스러운 몰락에는 이유가 아직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으며 그들의 가장 큰 도시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결국 오랜 시간 버려져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자포텍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남겨진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도시 국가로 흩어져 다른 세력까지 더해지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선사시대 문명인 빈카 문명은 거의 15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55세기부터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전역의 땅을 점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에 처음 발견된 다뉴브 강 근처의 현재 마을에서 이름을 따온 빈카 문명은 유럽 최초의 광산을 발굴했으며 금속을 가공했던 민족으로 구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빈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자는 없었지만 기원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석판에서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 다양한 원시 기호 문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이 다른 유물들 사이에 묻힌 동물과 딸랑이 같은 다양한 장난감을 발견할 정도로 빈카인들은 예술적이었고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빈카 문명의 집에는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죽은 사람은 모두 한 곳에 매장하는 등 매우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에 중동 전역에 살았던 후리아인으로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 후리아 언어로 쓰인 인명과 지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후리아 문명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내용은 히타이트, 수메르, 이집트 등 다른 문화권의 기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는 우르케시로 알려져 있으며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르케시는 루브르의 사자로 알려진 조각상과
후리아 문자 석판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자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주로 유목민으로 여겨졌던 후리아인은 다른 세머너나 인도유럽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히타이트인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000년 말에는 후리아인의 거의 모든 민족적 흔적이 사라지고 히타이트에 대한 영향력만 남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들의 문화유물이 처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딴 농문명은 기원전 1000년 동안 번성하다가 서기 2세기에 사라졌는데 일부 학설에 따르면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학자들은 농문명이 요르바족과 베냉족 등 이 지역의 다른 문화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아마도 이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테라코타 조각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철을 재련한 최초의 아프리카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문화권, 아마도 카르타고인들을 통해 철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의 이유는 거의 모든 다른 문명에서 철기 시대의 선구자였던 구리 재련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문명은 초기 아프리카 문명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현대 나이지리아는 연구하기 어려운 곳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증거가 더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인기교역 파트너였던 펀트 문명은 향, 흑단, 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명이 어디에 존재했는지에 대해 남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땅과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한 텍스트들을 남겼지만 실제로 그 문명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펀트에 대한 많은 지식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를 통치한 유명한 여성 파라오였던 하트셉수트의 통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묘지 신전에 있는 부조에는 펀트로의 대규모 무역 원정에 대한 정보와 기둥 위의 벌집 모양의 집그림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국적인 땅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하트셉수트의 모습도 신전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펀트의 위치를 보여주는 실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문명의 이름이 새겨진 이집트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학자들은 언젠가 펀트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약 1200년 이상 지속된 노르테치코 문명은 남미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정교한 문화로 남아메리카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현재의 페루 지역에서 이름을 따온 이 문명은 20개의 주요 도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착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첨단 건축과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전례가 없던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노르테 치코 문명으로 유명한 석조 피라미드 근처에서 종교적 상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물이 이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물들이 문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문명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예술의 형태와 도시와 감각과 같은 지표가 핵심이지만 노르테 치코 문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노르테 치코 문명이 멸망한 지 수백 년 후에 시작된 차빈 문명과 같은 후대의 남미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할탐이었지만 엘람이라는 이름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기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엘람 문명은 이라크의 일부와 함께 대부분 현재의 이란 내부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엘람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졌으며 이란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경계를 따라 위치했던 엘람 문명은 이웃 국가들과 비슷했지만 언어는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엘람 문명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독립왕국으로 지속되었지만 엘람의 서기관들은 신화, 문학 또는 과학적 발전을 기록하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겨진 기록이나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글쓰기는 주로 왕을 기리거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나 수메르와 비교할 때 엘람 문명은 후대 문명 발전에 미친 영향이 다소 미미했습니다. 전성기에 중요한 무역 문명이었던 딜문은 현재의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로 구성된 지역에서 번창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사르와 칼랏 알 바레인 등 몇몇 유적지가 딜문 민족의 고대 정착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르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미 발견된 유물 중 상당수가 기원전 3000년 전의 것으로 딜문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설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딜문은 당시 페르시아만 무역로를 장악하고 멀리 터키까지 연결되는 통신망을 갖춘 주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바레인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전설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했고 실제 수많은 샘이 이 지역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 신화의 지혜의 신 엔키가 지하샘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가 뜨는 곳으로 묘사되는 딜문은 수메르 신화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딜문은 우트나피쉬 팀이 영원히 살기 위해 데려간 곳이라고 합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이라고도 알려진 하라파는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일부 지역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사전 계획을 통해 도시를 건설한 이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도시를 건설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세기 동안 지속된 대규모 기근으로 인해 그들의 문화는 서서히 쇠퇴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 이론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의 다른 문화 쇠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원전 25세기 무렵부터 하라판족은 약 50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고유 언어를 개발했는데 이 문자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신화 속 생물이 그려진 동석으로 만든 인장이 있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하라판에서 가장 큰 두 유적지이며 전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라판 문명의 폐허는 그 이후에 생겨난 다양한 문화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하라판 문명이 무너졌을 때 그 유적은 다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